하이루. 오늘은 오타쿠 발표회를 할 거예요. 왜 오타쿠 발표회를 지금 하냐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 맘이야. 는 장난이고 장난이고 원래 연말에 친구들이랑 해야 되는데 제 친구들이 다 탈퇴를 해버렸어요. 제가 어떤 케이팝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진솔 그녀는 대체 어떤 케이팝 인생을 살았는가? 입니다. 저는 빠순이 인생을 15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분들을 다 정리해봤어요. 사실 빠순이 썰에서 말한 거 그거 사실 극히 일부였어. 왜냐면 나 부끄러워서 좀 줄인 거야. 미안해. 그렇지만 이제 솔직해지려고 제가 다 정리해왔습니다. 제가 이만큼이나 많은 언니, 오빠, 동생들을 좋아한 제 15년간 역사를 제가 5가지 시대로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저의 5가지 시대들을 제 PP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 유년기인데요. 제 유년기는 땡땡 따라 강남 간다.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 이 15년간 빠순이 인생 시발점. 제 시발점은 바로 저희 엄마였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제 정용화를, 제가 7살 때쯤에 정용화를 좋아하셨어요. 그럼 나도 엄마 따라서 정용화를 좋아했어요. 엄마 따라 강남을 가버려요. 그냥 한 10살쯤에 제 친구가 B1A4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 따라서 B1A4 좋아해야지 하고 B1A4를 좋아했어요. 저희 엄마가 빅스에 입덕을 하세요. 그럼 어떡해? 난 또 엄마 따라서 빅스 좋아해야지. B를 좋아하게 되시는데 어떡해? 그럼 나도 B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X101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냥 이걸 그냥 진짜 그저 예능 프로그램으로 보신 거야. 재밌군 하고 그냥 터벅터벅 지나가는데 반면에 나 인생을 바칩니다. 그냥 너무 재밌는 거야. 이만큼의 도파민이 나 아직까지 없어. 보플? 이만큼의 도파민을 주지 못해. 오빠들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영원하자. 아랑해. 공중분해 사건이 발생해요. 저 아직도 엑소원 데뷔곡 플래시 못 들어요. 들으면 PTSD 와서. 꼭 그때 내가 뭐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발중했던 정우 오빠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들어가. 바로 정우 오빠를 향해서 갑니다. 안정기가 시작이 됩니다. 안정기라고 하기엔 좀 많은 언니 오빠 동생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좋아했던 남들 오빠들을 보면 너무나도 강아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별명이 엄형욱이었어요. 강형욱님보다 더 강형욱 같은 그런 강아지상 취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형욱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10월 23일에 임종하시게 됩니다. 왜? 취향 파괴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모십이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취향 파괴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릴게요. 그때쯤에 뮤지컬에 한창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효신 대장님이 너무 좋은 거야. 박효신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아직도 좋아합니다. 강아지상에 약간 아이돌만 좋아하던 그런 저의 취향이 좀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NCT 127이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때 다 시즌이어서 다 간다는 거야. 어떡해? 나도 가고 싶어.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싶어. 약간 유년기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 마인드가 아직 있었나 봐. 아, 이제 정우 오빠 완덕콘 콘서트만 갔다 와서 깔끔하게 완덕을 하자 생각을 하고 이제 콘서트를 가게 돼요. 제가 약간 좀 쓸데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무술이 다리 갈 바에 안 간다. 제가 돌출 한 3열? 2열인가 3열쯤에 가요. 제가 오블이었거든요. 해찬 오빠가 오블이었던 거야. 러브사인을 부르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 막 턴을 하고 춤을 추고 막 고음하고 그러는 거야. 어떡해? 입덕이다. 해찬 오빠를 그전에도 보긴 했었지만 내가 봤던 해찬 오빠 중에 이날이 제일 좀 약간 리즈처럼 잘생긴 거예요. 해찬 오빠도 뭔가 강아지 느낌이 있긴 한데 뭔가 곰돌이상이잖아요. 초코볼상. 초코볼상으로 제 취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취향 파괴가 돼서 이제 더보이즈 선우 오빠를 잡아버리고 초코볼상에 아주 빠지게 됩니다. 엄마 원래 콘서트도 가고 그랬어요. 엄마 미안. 근데 이제 컴백을 하게 돼요. 여름 컴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할머니 집 추세미도 이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우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난 진짜 이 컨셉을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탈바를 합니다. 약간 그때 신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조라 오나꾼을 잡게 되면서 이제 두부상으로 취향이 또 바뀝니다. 수능 한 달 전에 영동대로 콘서트를 가요. 모의고사 보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은하기도 보고 보넥도 빵이들도 보면서 막 하하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보넥도의 아버지인 지코님이 등장하세요. 너무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네 웃기네 하고 있었는데 개나니아 사태가 발발합니다. 내 취향이 그냥 완전 뒤죽박죽 되는 거야. 발라드 왕, 뮤지컬 신, 박효신 좋아하고 뭐 초코볼상 좋아했다가 두부상 좋아했다가 지코 좋아했다가 그냥 제 취향이 방황기를 맞이합니다. 과대 사건 중에 세 번째 수능 사건이 발생해요. 수능을 보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3 때는 고3이라는 그 명분 하에 몰래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몰래 아이패드로 유튜브 보고 트위터 보고 이랬던 때가 사라지니까 그때가 가장 인생 노잼식이었습니다. 진짜로. 탈캐 좀 한 발짝 다가가게 돼요. 근데 보지 말았어야 할 트윗을 하나 보게 됩니다. 진짜 제가 이 트윗을 보게 되는데요. 이 트윗을 보기 전에 제가 은석 오빠를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은석 오빠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때 은석 오빠를 보고 드는 생각이 와 진짜 절대 좋아할 일 없음. 응?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절대 이런 상을 좋아해본 적도 없고 절대 내 취향이 아니라서 오빠 좋아할 일 없겠다. 응 아니야. 할렐루야.
성격이 너무너무 제 완식인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룰라라, 진짜. 너무 좋아서 하룰라라 갈 정도로 제가 은석 오빠를 진짜 좋아했어요. 24년 2월 21일에 SM 콘서트를 해요. 이제 스콘이라고 하죠. 스콘을 하는데 스 공개에 단체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은석 오빠를 좋아했으니까 은석 오빠를 바로 찾게 돼요. 찾았는데 그 밑에 난생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시지? 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서바이벌 하던 친구들이 데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이 강한가? 나 NCT 진짜 좋아했는데. 나 NCT 127, NCT 드림, 웨이션 V 다 좋아했는데 당연히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바로 찾아봐요. 외국원이나? 너무 제 취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내 취향인 거야. 어떻게? 왜 너라? 바로 입덕합니다. 그냥 바로 입덕을 해요. 뭐 성격, 말투, 얼굴, 행동, 춤, 노래, 목소리. 너무 제 관식인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아. 모든 역사 통틀어서, K-pop 역사 통틀어서 진짜 제일 제가 좋아했던, 제일 제가 좋아했고, 제일 제 취향이고, 제일 저의 시기였던 사람이 유시. 때 사건 중에 마지막 현타 사건이 발생합니다. K-pop에 덕질하는데 현타가 넘어오는 거예요. 일단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나 좀 내버려도 내가 좋아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겠다고, 내 맘이야. 프를 갈 때마다 그저 나는 팬이구나. 그저 아이돌과 팬의 관계구나. 이런 생각에 진짜 왜 못 사귀지? 왜 못 사귈까? 라는 그런 못 사귐 통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빠선 인권 나락통에 걸립니다. 밀치고 때리고 던지고 뭐 무시당하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님들도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그냥 아이돌을 좋아할 뿐인 거야. 미당통통. 나 진짜 사전녹화 다 진짜 여기는 진짜 극히 일부고 뜨는 것마다 다 했거든요. 진짜 뜨는 것마다 다 했는데 미당통했어. 다 콘서트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콘서트를 못 가는 거야. 못 갔었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못 간다는 게 너무. 왜냐면 내가 못 가는데 거기서 막 애교 부리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내가 못 보는 레전드 무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걸 못 보잖아. 스승님! 이 정도로 진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가. 인생만으로 벅차 죽겠는데, 내 인생만으로도 힘든데, 이렇게 덕질까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진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레알 탈퇴를 합니다. 탈퇴했어요. 현실 남자친구도 좀 만나고, 이것저것 좀 하고, 아니, 탈퇴를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5년 동안 거의 진짜 덕질을 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취미도 없고, 내가 돈이 있어도 쓸 데도 없고, 내가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릴스를 보다가 이걸 봐요. 이제 팬분이 이제 사진을 같이 찍으시고 마음에 안 드셔서 좀 우셨는데 이제 아이돌이 그걸 위로해주는 그런 릴스였어요. 근데 제가 외모 정병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리 깃받은 느낌인가. 대리로 뭔가 외모 정병 치유되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괜찮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오빠 찾아버렸습니다. 바로 입덕을 해버려요, 그냥. 제가 맨날 그렇게 전 영상에서도 말하고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말했던 루네이트 준엽 카일님입니다. 카일. 그래서 보풀을 봤는데 처음엔 내 취향이 없는 거야. 내 새오빠 없는 거야. 없는 줄 알았어. 아니 이상원 오빠 바로 입덕해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바로 입덕해버려요. 현재는 뇌 빼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덕질할 때 현타나 약간 정병 오는 거 어떻게 극복하고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정병이 오는 이유가 뭐야?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왜 못 사귀지 하려고 할 때 바로 회피를 하세요. 그냥 회피형이 돼야 돼. 아, 왜 못 사귀지? 아니고 응 아니야. 아, 왜 못 가지? 응 아니야. 아, 왜 미당청? 응 아니야. 이렇게 회피를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좀 정병이 극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유시 오빠도 좋고 상원 오빠도 좋고 카일 오빠도 좋고 해서 그냥 좀 가볍게 좋아하고 있어요. 가볍게. 근데 카일 오빠는 가볍진 않긴 한데 건강한 마음으로 덕질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회피형 마인드 사용해가지고 좀 정병 극복하시고 건강하게 덕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니네가 좋아하는 오빠보다 님들이 먼저다. 님들 먼저 생각하세요. 아셨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인스타 놀러오세요. 아셨죠? 인스타 꼭 놀러오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카일, 윤준혁 오빠 아랑이요. 님들도 아랑해. 빠이.